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평생을 역사학자로 살아왔고요. 이제 정년하고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서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라는 것은 학자적 입장을 떠나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로서 이 시대적 위기감을 자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요. 이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역사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요.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비교적 역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용하기도 하지만 또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상으로 또는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역사 관련된 책이라든가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역사적 사고나 인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 그 전면에 나선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는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전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논문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 그리고 역사학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강의할 때 때때로 제 저서 목록을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인인 학자로서 불리한 점도 많이 있었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학계에 대해서 비판적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칭 재야사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샹토사학자, 시민사학자 그리고 다 구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싫어합니다. 가진 자의 폭력이나 못 가진 자의 폭력이나 다 싫어하고요. 거친 언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역사학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모두는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역사는 종교보다 더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시간적으로 먼 옛날부터 현재에 걸쳐서 미래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나 여기 있지만은 전 지구대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역사밖에 없는데 역사적 인식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또 특정 책과 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요. 물론 제가 역사학자니까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도 없거나 또 관심이 없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다소 언짢은 투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 불만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역사계 밖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역사학의 정통대로 배운 역사학자가 가능한 올바른 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학자들의 존재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도 바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비주류라고 봐도 돼요. 저는 역사계 비주류거든요. 아니면 제야도 좋아요. 이분들을 서로 수용하면서 서로게 자기 견해를 확립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기와 연관된 것들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설들을 가져와서 마치 제가 모르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맹정히 말씀드려요. 제가 평생 역사학자로 살아왔고요. 많은 연구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지하게 많은 분량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역사학계 연구하는 기득권의 혜택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야나 강단이나 등등을 막론하고 우리가 역사학을 소중히 여긴다면은 기본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방향과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부정하거나 서로 매도하면 곤란한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왜 이렇게 서로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역사를 바라볼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동시에 미시적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사건이 있고 사물이 있으면은요, 이거 작게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거시적으로 큰 틀 속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거시와 미시를 합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그동안 주로 미시에 접근했다고 주장들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정말 미시에 가까운 해석을 했을까? 일부에서는 좀 더 너무 거시적으로 역사를 보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가능하면 미시적과 거시적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 한두 권이나 책 10권이나 책 100권을 읽고 역사를 안다고 특정한 부분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흔히 말해서 최근에 고조선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 현재 한국에서 고조선에 관한 단행본으로서 제가 가장 두꺼운 책을 냈다고 생각해요. 고조선 전시대를 일단 다뤘으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제 견해를 언제든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유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삶,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삶의 역사에 충실했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과 희열도 느꼈지만 거기서 엄청난 희생과 불행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그들을 이해하고 오늘의 나와 주변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특정한 부분만 얘기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무조건 찬양하거나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예를 들게 되면 고조선의 역사활동의 범주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확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양대 흐름이 모든 걸 차지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강단사과 반대되는 의견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 허무감과 이런 슬픔은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미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권력도 어느 정도 재력도 평가도 자기 만족도 얻고 그걸로 끝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피해는 책임지겠습니까? 과거에 일제에 동조했던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 일부가 있었죠. 그들이 했던 행위를 똑같은 형태로 재현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라는 자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는데 한 사건에 대한 자료가 또는 증거가 있다면 또 다른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심지어는 유물까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평가하려면 가능하면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본 사료를 갖고 자료를 갖고 유물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평면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입체적인데 그것도 불규칙적인 입체인데 제 외모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입체적으로 생겼습니까? 저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필드, 터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호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족해요. 또 한 가지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 되는데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누군들 말은 쉽게 못합니까? 누군들. 학문이 무슨 대중연예입니까? 반드시 자기 이론이라고 전개할 때는 그렇잖아요. 이론,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논리도 하나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 논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논리와 논리를 낳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는 그거는 일종의 호구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논리는 반드시 합리성을 갖춘 논리라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상상력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될 때가 있고 사용돼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상상력이 빈곤하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상상력, 어디서나 상상력 얘기를 합니다. 예술품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상상은 호구에 기초한 것이고요. 논리와 합리성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논상력이라 단어죠. 영화를 만들 때 영화 제작자라든가 아니 연출가라든가 배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해요. 특히 역사물을,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들을. 그게 자기 겁니까? 남의 존재를 왜 본인들이 스스로 재단을 하죠? 좋건 나쁘건 간에? 얼마나 오만하고 그리고 나쁜 태도입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함부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학문 역사 연관돼서는. 그래서 제가 논상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상상력, 즉 창조력은 필요하지만, 창발성이죠. 필요하지만 논리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학적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실증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실증이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또는 해양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실증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증거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전제에 학문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진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요. 또 뒤쳐져서 안 되는데 약간 더 앞선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학자 간의 연구란 말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하나의 학문을 연구할 때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동시에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고대의 어떤 사건을 규명한다. 당연히 역사학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헌사학자들,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화, 예술도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들어서는 자연과학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민족의 기원, 생물학적인 성격을 규명할 때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분석을 해 들어가요. 앞으로 더 발전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학문들이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학문을 합니까? 우리 존재를 위해서거든요.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대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어떻게 찾습니까? 철학이라든가 미학이라든가 또는 사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훈련된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가능한 거죠. 이런 것이야말로 학자 간의 연구고요. 그리고 역사학자라면은 가능한 자기 전문 분야 외에도 주변의 학문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호 보완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역사학이라는 것은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크고요. 역사학으로 역사를 해석했을 때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책마저도 영향을 끼쳐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삼국지연이라는 명나라 시대 때 중화 중심으로 쓴 소설책을 역사를 이해하면서 세계를 파악하잖아요. 속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있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모든 새로운 문명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성립되면 역사책을 다시 쓰는 겁니다. 새로 쓰거나.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데 이렇게 역사를 가볍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의 일반적 특성이 그동안 시대적 사명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학은 실증이란 또는 고증이란 미명하에 그 당시 최고의 우리 문제점이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에 등을 돌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 책임감은 지금도 다 못 벗어나요. 똑같이 강단색의 비판적이라고 얘기하는 제야 일부 사람들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더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존재물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 그 자체거든요. 존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할까? 존재 가치의 구현이죠. 이것이 바로 실존이라고 봐요. 실존을 처음 했을 때 인간은 자의식을 갖게 되고, 자의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프리윌.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니까 결국 세계를 하나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나치게 남을 무시하거나 남에게 굴종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거죠. 적지 않은 기간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존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하고 역사적 무대를 가봐야 돼요. 어떤 권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맞아봐야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 방어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는 게임을 이끌어갈까,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경험, 실존의 체험 없이, 역사적 실존의 체험 없이 쉽게 머릿속에서 관념의 유의를 즐기고
입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고 또 그런 것에 부안해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대중문화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